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전에는 그 산보를 하다가 백로를 봤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원래 백로는 10월 말 11월 초 연이파리가 시들고 연 열매가 익는 그때쯤엔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없는 철새입니다. 네,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백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동양 그림에서는 백로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꼭 이렇게 이런 생태적 사실에 맞지 않게 시들어 빠진 연못에 이제 이 백로를 그립니다. 연이파리가 시들고 연 열매가 익어서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시든 연을 그렸다고 해서 퇴련도 이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백로를 꼭 한 마리 그리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로 연과 한 걸음에 일로 한 걸음에 연과 향시와 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그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상을 했느냐면 일로와 백로 한 마리가 도금이 같고 연과와 연 열매가 도금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동음, 음은 같은데 글자는 다르죠. 이런 걸 이용해서 동양 그림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바로 이 일로 연과도도 바로 이제 그런 예죠. 백로와 연열매를 삶아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급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로 연과 연과 도금이 같다, 읽는 음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우 동양의 독특한 문화인데 유럽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장난, 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하면 장난말, 희연법 이런 정도 하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의사전달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고 특히 그림에서 이런 걸 매우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백로 그림을 보면은 백로는 비단실이 늘어진 새라 그래서 실사 밑에 세조자를 써서 사라고 합니다. 대개 어린 새끼 백로를 사라고도 합니다. 그 살을 9마리 그렸으면은 그게 구사, 9가지 생각. 공자님이 말한 군자가 늘 생각해야 되는 9가지 그 구사를 뜻합니다. 이 그림에도 여기 구사도 이렇게 썼군요. 백로 9마리가 어째서 9가지 생각을 뜻하느냐? 여기에 백로의 생태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도금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런 구상을 한 거죠. 이런 비유법을 문학에서는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뜻을 나타내는 법이라 이 말이죠. 중의법. 뜻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나타내는 법이다. 우의법도 있고 인유법도 있고 그런데 이 중의법을 중시하는 것이 동양 문화의 특색이죠. 중의법이라는 것은 도금,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의미를 두 가지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어째서 우리는 동양 그림에서 중의법을 당연하게 여겼나?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어째서 중의법을 아무 의구심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동양인과 서양인은 아주 기본적으로 뇌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게 유럽인 뇌를 위에서 본 거고 이게 동양인 뇌형을 위에서 본 겁니다. 이 빨강색은 뭐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개인차가 많은 부위입니다. 물리적으로 개인차가 많은 것. 그래서 유럽인은 왼쪽 뇌 이마에 개인차가 적고 오른쪽에 많고 동양인은 반대로
왼쪽 뇌에 개인차가 많고 오른쪽에 개인차가 적습니다. 뒷꼭지를 보니까 동양인은 오른쪽에 개인차가 많고 왼쪽에 개인차가 적군요. 유럽인은 반대로 오른쪽에 개인차가 적고 왼쪽에 개인차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측두엽인데 측두엽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요 측두엽이 소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럽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아주 많죠. 예, 소리를 담당하는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아주 많습니다. 왼쪽 옆머리도 소리를 담당하는데 역시 개인차가 적네요. 근데 동양인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두 개인차가 아주 적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 뒷부분, 이 부분이 아주 개인차가 적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뇌의 단면을 보면 여기가 이마고 이게 뒷꼭지죠. 여기가 이 멜로디 센터인데 소리의 고저 강약을 처리하는 거기에 감수성이 높은 이런 부위죠. 여기가 개인차가 없는 겁니다. 개인차가 없다는 말은 누구나 다 여기가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양인은 여기가 누구나 다 크다. 서양인은 여기에 개인차가 많군요. 그래서 들쭉날쭉하다. 그런데 같은 왼쪽의 그 자리에는 개인차가 없군요. 유럽인들은 왼쪽 내 귀 뒤에 개인차가 없다. 그 말은 누구나 고르다 그 말이죠. 자, 동양인 뇌로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 이마 피질에서는 음색을 처리합니다. 요 뒤에서 음색을 처리합니다. 그럼 처리하는 곳이 음색 처리하는 곳이 두 군데군요. 음색은 소리 요소죠. 멜로디도 소리죠. 고저 강약이니까. 왼쪽 귀로 들어간 소리가 오른쪽 1차 청각용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 가지 소리 요소를 나누게 되는데 음색과 멜로디, 고저 강약은 말하자면 소리적인 요소는 오른쪽 뇌에서 처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뇌는 말의 의미를 처리하고 박자를 처리하고 리듬을 처리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자라게 되면 이런 좌뇌, 우뇌의 청각적인 특성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데 동양인은 오른쪽 측두엽에 개인차가 적고 누구나 크기 때문에 여기가 말하자면 어떤 그 정보 처리에 있어서 우선권,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양인은 유럽인은 왼쪽 뇌 측두엽에 개인차가 적기 때문에 왼쪽 뇌가 청각의 어떤 주도권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좌우가 엇갈린 뇌를 가졌기 때문에 동양인은 소리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언어, 말에 있어서도 소리 요소에, 의미 요소보다 소리 요소에 치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감상할 때도 일로 연과 연과 소리가 같으면 일단 오른쪽에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중의법을 당연하게 여겨서 왜 소리가 같으면 같은 뜻을 나타내지? 라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이 동양문화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있었던 거고 이게 미술 작을 하는 이런 동양 그림에 있어서 당연하게 다루어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두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뇌를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 했던 것은 왼쪽 뇌였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 뇌의 측두엽이죠. 이건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이제 붙어 있고 여기가 실비우스 열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앞쪽입니다. 전두엽이죠.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셀비우스 열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여기를 이렇게 실제 뇌에서 벌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속에 또 인슐라라고 하는 그 도라고 하는 그 피질이 또 보입니다. 동양인이 여기가 이렇게 멀다는 말은 여기가 깊은 겁니다. 여기가 깊다는 말은 측두엽의 상측두이랑 여기가 넓다는 말입니다. 의 평면이 이 부분이 넓다는 말입니다. 넓다는 말은 여기에 뇌세포가 많이 있다는 말이고 세포 간의 연결 섬유도 많다는 뜻입니다. 동양인은 유럽인에 비해서 여기가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그 대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가 담당하는 소리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뇌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양인은 저절로 중의법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양인의 형질,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들이 문화와 상관이 있다. 그것이 오른쪽 측두엽이 물리적으로 큰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질 문화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